자, 안녕하세요. 다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PLC에 대해서 지금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업 시간은 3시간이죠. 수업 시간 3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3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영상 강의는 1시간, 실제 수업 시간이 1시간이라 그러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강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책이나 혹은 이제 노트에 써보고 공부를 하면서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앞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 25분도 이제 쉽지는 않은 시간인데 계속 듣기가 쉽지 않아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사이로 지금 끊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하나하나 보시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것 들은 다음에 좀 정리해서 두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걸로 계속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분야. 우리가 지금 PLC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PLC의 적용 분야는 설비 자동화, 고능률화 요구에 따라서 PLC의 적용 범위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제너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은 잘 알고 있죠. 산업혁명에 뭐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증기를 사용했던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잘 보면은 아주 꽤 오래된 옛날에 그 증기를 사용해서 신전의 문을 여는 그런 장치를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벽화들이 있습니다. 즉 증기는 굉장히 옛날부터 사용이 돼 왔다는 얘기예요. 증기라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사용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왜 제임스 와트 때 이 증기 기관이 이렇게 갑자기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전까지는 증기를 사용을 해서 불을 떼서 증기를 만들어서 이걸로 터빈을 돌려서 뭔가 원동 장치를 만들었을 때 그것보다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써서 막 바퀴를 돌리는 게 훨씬 저렴했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했을 때는 인건비가 인건비가 저렴했을 때는 증기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기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을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았던 거죠. 자, 기계를 만드는데 이를테면은 10억이 드는데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킨다 그러면 1억이면 된다.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기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써서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는 게 훨씬 더 남는 거죠. 근데 반대가 되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지금 반대가 돼버린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그거였죠. 사람들에게 주는 임금이 점점 늘어나고 동시에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증기기관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더 적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사람들한테 주는 임금보다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기계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저렴해지는 순간, 그때가 어찌 보면 첫 번째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보통 우리가 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컴퓨터와 함께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거든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TV, 뭐 같은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을 쉽고 싸게 구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 옆집에 있는 내 윗집에 있는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나만의 어떤 것을 개성 있는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는 과거에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스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FMS입니다. 이게 지금 FMS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건데,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뀐 거예요.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라고 해서, 이제 Flexible 굉장히 유연하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Manufacturing 시스템, 제조 시스템인데 유연한 제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일 건데, 한번 자동차를 만드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같은 종류의 차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차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가격은 저렴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대량 생산된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개성이 갖춰져 있는 것들을 계속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FMS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가 또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인력 집중적인 어떤 공장이 아니라 공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고 꼭 필요한 인력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장들, 이런 공장 자동화, 팩토리 오토메이션, 보통 FA라고 부르죠. FA하고 FMS, 이런 것들이 점점 시대적인 요구가 되어 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PLC 같은, 혹은 아까 우리가 봤던 PLC만으로 조금 어려우면은 이제는 랩뷰를 사용한 NI 어떤 제품들, 보통 이거를 PLC라고 안 하고 PAC라고도 부릅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가 PLC면은 이제 이거보다 좀 한 단계 넘어서서 좀 프로그램 깊은, 좀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걸 PAC, 이제 로직 대신에 이제 오토메이션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PAC라는 게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요즘은.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좀 PLC를 이런 기반에서 조금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C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PLC를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것들은 점점 더 고기능화되어 가고 있고 고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릴레이를 사용해서 제어반을 만드는 그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훨씬 많이 벗어나서 굉장히 고기능화된, 그리고 어떤 보통 IoT하고도 요즘 연결되는 그런 종류의 PLC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PLC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적게는 소규모 공작 기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규모 시스템 설비에 이르기까지 PLC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사용처가 넓어지다 보니까 요즘 웬만해서 PLC를 못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PLC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제가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PLC 쓰는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PLC가 아니라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AC, 이쪽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적용 분야, 간단하게 PLC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식료 산업 쪽에서 컨베이어, 총괄 제어하는 거, 생산 라인 자동 제어하는 거, 제철, 제강, 이쪽도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작업장 하역하는 거, 원료 수송 제어하는 거, 아변 라인, 그리고 하역 운반 제어, 이런 부분들. 섬유화학 쪽도 원료 수입 출하 제어, 직접 염색 라인 제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자동차 전송 라인, 자동 조립 라인, 도장 라인, 용접기,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기계산업, 산업용 로봇, 공작기계, 송배수 펌프, 상하수도 쪽은 정수장 제어하는 거, 하수 처리 제어하는 거, 송배수 펌프 제어하는 것들이 있고, 물류산업 쪽 자동 창고 제어, 하역 설비 제어, 반송 라인 제어, 공장 설비, 압축기 제어, 공해 쓰레기 소각로 자동 제어, 공해 방지기 제어,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좀 요약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LC 기능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기존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의 기능을 IC와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해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치 연산, 아날로그, 고속 카운터, PID 제어, 모터 제어, 통신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논리 제어 장치다. 이게 이제 PL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현장에 입력 기기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사용자가 미리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 기기, 이거는 모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램프가 될 수도 있고 전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TV 모니터가 될 수도 있겠죠. 출력 기기를 통해 출력함으로써 기계나 설비를 제어하는 전자장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1시간 마치고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